후면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차이가 생겼죠. 이거 잘하면 들키지 않고 몰래 기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갤럭시 S23 시리즈의 언팩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씩 유출이 되고 있었는데 1월 11일에 드디어 오피셜로 언팩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공개된 티저를 짧게 볼게요. 조명 3개가 탁탁탁 켜지고 조명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갤럭시 로고가 뜰 때 조명 2개가 교차하면서 알파벳 X를 만들어내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약간 영화사들에서 영화 본편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그런 ID 영상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하고 갤럭시의 글씨 색깔을 보게 되면은 약간 내추럴한 톤의 그린이잖아요. 이 컬러가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보타닉 그린이라는 컬러라고 하는데, 보타닉 그린 컬러가 이번 S23 시리즈의 메인 컬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컬러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명이 켜질 때 이렇게 3개가 탁탁탁 들어오게 되는데, 이번에 루머상으로는 계속 컨투어 컷이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명 3개가 탁탁탁 들어오면서 배경은 깔끔한 게 카메라 렌즈만 후면에 깔끔하게 남았다 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번 언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새벽 3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또 간만에 시청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간대에 언팩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팩 티저와 함께 오피셜 트레일러 2편이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에픽 모먼츠얼 커밍 편 같은 경우에는 메가픽셀은 당신이 와우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훌륭한 해상도가 곧 찾아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카메라 렌즈가 3개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인지 와우랑 순의 스펠링 중간에 들어가 있는 오를 카메라 렌즈 3개를 땅땅땅 해갖고 와우, 순 이렇게 좀 늘려놓은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인 에픽 나이츠 알 커밍 같은 경우에는 달빛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밤을 포착하세요. 아름다운 밤 사진들이 곧 찾아옵니다 라는 내용인데, 문과 순의 스펠링이 들어가는 오를 카메라 렌즈 3개로 길게 표현해놨죠. 심지어 이번에는 카메라 렌즈에다가 밤하늘하고 달까지 겹쳐서 보여주면서 밝게 선명하게 잘 찍히는 것처럼 합성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공개된 오피셜 트레일러에서는 두 가지 모두 카메라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갤럭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 불만사항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능과 제품의 세부적인 디테일, 이게 좀 아쉽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카메라에만 집중을 해서 이게 휴대폰 광고인지 카메라 광고인지 모르게 할 정도로 셀링 포인트를 너무 카메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S23 시리즈의 현재까지 유출된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S23 일반 모델은 일단 전면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베젤도 거의 똑같은 것 같고 그게 그거인 느낌인데, 후면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차이가 생겼죠. 2년 동안 카메라 렌즈를 지켜주던 컨투어 컷이 명을 다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S22 울트라처럼 렌즈만 남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심플한 맛을 살린 거고 어떻게 보면 별 고민 없이 만든 원가 절감식 디자인 같기도 하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23년형 A 시리즈도 함께 카메라 섬이 사라졌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A14나 A34 후면 렌더링과 비교해봐도 디테일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엔트리 모델과 플래그십의 디자인이 실루엣만 보게 되면 티어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3년 전인 S20 시리즈도 이러한 문제를 겪었었죠. 당시에 A 시리즈도 세로 직사각형 카메라 섬을 도입했는데 S20 시리즈도 동일하게 세로 직사각형 카메라 섬을 탑재하면서 컬러도 파스텔 톤으로 뽑히다 보니까 A 시리즈는 너무 비슷해 보여서 상당히 많이 욕을 먹었었는데, S23의 후면 디자인을 보니까 3년 전의 악몽이 다시 생각나는 조금은 불안한 패밀리 룩이 들어선 느낌이라서 심플하게 예쁘긴 하지만 썩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카메라 쪽으로 돌아와서 렌즈 크기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렌즈 사이 간격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밑에까지 렌즈가 내려오고 있고요. 플래시와 렌즈 사이의 거리도 조금 더 좁혀진 느낌입니다. 측면을 보게 되면 컨투어 컷이 사라진 게 여기서도 체감이 확 되죠. 아무래도 측면은 컨투어 컷 대신 렌즈만 남은 게 조금 덜 둔탁해 보이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긴 합니다. 살짝 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버튼은 위치가 은근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바뀐 게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측면 프레임 곡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평평하게 바뀐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렌더링 상으로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물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디자인 실루엣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도 측면 프레임의 곡률이 바뀐다 라는 건데, 아이스 유니버스의 유출 사진에 따르면은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직각화가 되면서 엣지 디스플레이의 곡률이 조금 더 격하게 직각에 가깝게 꺾이게 된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디자인 실루엣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거
이거 잘하면 들키지 않고 몰래 기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AF가 빨갛게 잘 보이고 있는데 S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검게 칠해져 있거나 혹은 빠졌거나 라는 걸로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꽤나 차이가 있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카메라 렌즈가 전반적으로 커졌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하단까지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버튼도 살짝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 있습니다. 컬러를 살펴보게 되면 팬텀 블랙은 3년째 동일하고요. 그린은 보타닉 그린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내추럴하고 뉴트럴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완전한 화이트 대신 코튼 플라워라는 색상이 들어왔는데 약간 아이폰의 스타라이트 비스무리한 그런 컬러감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퍼플도 미스티 라일락이라는 컬러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은은한 색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출된 스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카메라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너프를 먹은 부분과 버프를 먹은 부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프 먹은 부분은 전면 카메라가 기존에는 4000만 화소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수광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지 화소수를 너프를 먹여서 12메가픽셀로 S23 시리즈의 전면 카메라가 모두 동일하게 탑재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인 광각 센서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1억 800만 화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해상도 센서인 HM3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진일보된 HP2 센서를 사용하면서 2억 화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2억 화소를 찍을 때 처리 속도가 어떨지 일반 모드를 사용할 때는 사진 품질이 어떨지 이런 게 전반적인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gen2의 선별단 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새 지금 갤럭시 전용 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선별칩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언팩을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국내판 울트라 긱벤치 최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가 1530점, 멀티코어가 4744점이기 때문에 전작 대비 싱글코어는 300점, 멀티코어는 1200점가량 증가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냅드래곤 8gen2의 일반판 그리고 삼성판의 클럭을 비교해보면 CPU 쪽에서는 B코어만 차이가 있는데 일반판보다 0.17GHz가 높은 3.36GHz를 보여주고 있고요. GPU에서도 클럭이 올라갔다고 해요.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은 일반판이 680MHz인데 719MHz로 올랐다고 하니까 게이밍 성능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잘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